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야 대치 전국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위즈덤센터의 황태순 연구위원, 용인대 최창렬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요일에 있었던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 전주 교구의 미사 내용 짚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앞서 박순표 기자도 전해줬는데 어떤 대목이 그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박창신 원로 신부님이시죠. 원로 신부님이 좀 자극적 발언을 하셨어요. 뭐냐니까 마치 그 다음 날 어제죠. 어제가 연평도 포격 3주년. 3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그 앞에 일본 함정들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갖다 폭격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NLL 거기에서 한국과 미군이 연합훈련하고 있다면 당연히 북한은 때려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평도 포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지난 1년 동안 우리 나라를 전체를 갖다가 진짜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던 NLL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NLL이 북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미가 연합훈련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연평도를 당연히 때리는 것이 북한이 잘한 일이다 하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 좀 또 보수 진영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그래요. 지금 여기서 조금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이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현 정권과 천주교 간에 좀 알력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뭐냐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른바 천주교에 있는 주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승인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분들의 의견이 대한민국 천주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정의구현 사재단 중에서도 앞서 우리 앵커께서 전주 교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주 교구 안에 있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일부 신부님들이 군산 수성동 본당에서 그와 같은 미사를 갖고 이른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보면 자극적으로 종북 앞서 보니까 김원내 대변인이 종북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북의 그런 기미를 물씬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530만 천주교인들의 뜻과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NLL과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어떤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이 발언 내용 저는 보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전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그건 관점의 문제가 전 아니라고 봐요. 전 참 아쉬운 게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것이 천주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유신 2년 후인 1974년도 처음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이 조직된 건데 그 이후에 박종철 고문치사도 폭로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민주화에 기여하는 그런 종교 단체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저께 22일 날에 그런 발언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평도 포격문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사퇴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요. 종교와 정치 같은 이런 부분 이전에 현재 지금 댓글 전국, 대화록 전국이 지금 거의 1년을 끌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달 19일은 벌써 대선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얘기하면 당연히 대선 불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연평도 포격 얘기 나오고 NLL 얘기 나오면요.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조문 논의이 또 심화됩니다. 바로 현재 여야가 어쨌든 간에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쓸데없이 조문 논란을 또 야기시킬 또 빌미를 주며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런 특히 박장신 그 사제 개인의 발언이었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이유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로도 그렇고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모두 좀 부적절했다. 이런 데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발언 논란이 이제 여야 간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야 간의 이제 장기 대치를 좀 이렇게 쟁점별로 짚어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특위 계속해서 양특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새누리당은 특검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생각은 만약에 특검을 받으면은 야당 그리고 야권에게 전국의 주도권을 남겨준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양특위라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특위라는 게 국정원개혁특위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난 18일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어느 정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네.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조건부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을 받자는 내부에 온건한 얘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절대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국정원개혁도 일단 받자라는 또 온건한 얘기가 또 야당 내도 있거든요. 네. 이런 양쪽 얘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터져나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양쪽이 그야말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특검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아무튼 간에 저는 새누리당의 정치력의 한계라고 봐요. 지금 지난 시정연설 때 여야가 합의하면은 그것을 존중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새누리당에게 이제 공을 넘긴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는 역시 또 국회에 공을 넘기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다면 이 특검에 대해서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하는 게 맞냐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재 국가기관 등의 그 여러 가지 선거개입 의혹 같은 정황이나 근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그에 따라서는 정치검찰 중인 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뭐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쯤 왔으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도요. 저도 푸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지난 과거의 정권 때 보면요. 대북 송금 특검도 그랬고 또 측근 비리 특검도 그랬고요. 많이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받는 것이 오히려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면 지난 월요일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특검과 특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리고 믿어달라 이야기하면서 특위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회 내에서 함께 논의하지 못할 의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은 뭐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데 특검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현실적 이유와 법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법리적 이유는 뭐냐니까 현재 만약 재판이 진행 중에 물론 민주당의 박범계는 좀 말을 달리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거 빼고 재판 중인 거 빼고 수사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거 빼고 그 다음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나온 것은 이른바 특검과 군 수사당국이 함께. 네. 그럼 남는 건 이제 보훈처 하나 남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앞뒤가 안 맞죠. 뭐냐니까 일단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재판부의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좀 간섭 내지는 중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민주당에서도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회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바로 지난주에 121만 건 트위터를 갖다가 다시 이제 보스라는 걸 통해서 47배 부풀린 부분도 발견해서 2차 공소장 변경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검찰이 수사를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사실 앞에 굉장히 최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도 보면은 지금 특검은 일단 어려우니까 특위로 가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측이 주로 보면 친노 구주입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자 특검을 만약에 반더 가정을 해보세요. 12월 달에 그러면 특검법 만들고 특검 등등등 해갖고 특검 설치하고 특검 한 90일 이내에서 특검 수사하게 되면 수사 결과가 대략 내년 5월까지 갑니다. 그건 뭐냐니까 내년 6월 4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이런 분위기, 즉 12월 19일 우리가 억울하게 대선에서 졌다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끌면서 이른바 친노 구주리들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는데 당 내에서도 그런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 최 교수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최 교수님은 뭐 여당에서 좀 특검 받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저는 야당에서 특검은 좀 어려우니까 또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일단 특검에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특위에 좀 보다 집착하는 가운데 이른바 당초 8월 1일 자신들이 장외로 나갔을 때 했던 이야기 민주주의 회복과 이른바 국정원 개혁이라는 당초 목적에 좀
천착했으면 좋겠어요. 네, 황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추가로 이 검찰에서 그 국정원 관련 그 직원들 그 트위터글 한 121만 건. 121만 건을 추가로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소장에. 그 과정에서 국정원도 강력하게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건 부풀리기식 엉터리 수사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또 검찰을 엉터리 수사다라고 지적했고요. 아직 정리할 게 뭐냐니까 네. 재판부에서는 2차 공소장 변경을 허락을 안 했어요. 28일인가 보면 다시 그때까지 뭘 준비해와라. 왜냐하니까 막연하게 당초 5만 6천 건 중에서 2만 7천 건을 철회하고 2만 6,500건을 갖다가 이른바 보시라는 걸 통해서 47배를 갖다가 확산함으로써 121만 건이 됐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인데 검찰의 주장이 아이디하고 닉네임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조금 짜증이 났죠.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특정을 해와라. 왜? 그건 당장 보면 변호인 측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아이디하고 그리고 닉네임만 갖고는 어떻게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 특정을 해와라. 그리고 그 카테고리, 즉 2만 6천 건의 카테고리별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른바 재확산됐는지 그걸 좀 해와라.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걸 좀 작업 중에 있고 그것을 보고 아마 2차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는 네. 허락할 텐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보면은 국정원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이건 조금 보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얘기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당초 민주당이라든지 이쪽 제야에서 걱정했던 바와 같이 검찰이 어떤 권력의 외압에 눈치 보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김한길 대표 등은 보면 지금 검찰 이정혜 지금 특별수사팀장 검찰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당초 윤석열 팀장에서 이정혜 팀장으로 바뀔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고 이정희 팀장이 오면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보면은 그 사이에 더 수사를 갖다 치밀하게 해서 121만 건. 물론 네. 그것이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서 수용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허락될지는. 그러나 또 검찰이 나름대로 외압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면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슨 내용 발표를 하고 나면 네. 야당에 됐든 여당에 됐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좀- 공격하고요. 또 예. 국정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저기 그런 부분에서 예. 국민들이 아니, 정말 좀 불안해한다고 그럴까? 뭐가 뭔지 좀 맞아요. 수사를 지금 우리- 제대로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게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네.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검찰이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관점이 나릅니다. 이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 어떤 최종 결과 발표 보고서, 뭔가 댓글 정국에 대해서 조금 야당에게 불리하면 야당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하고, 조금 112만 건 정도 나오면 이거 정치 네. 검찰 잘한다고 얘기하고, 네. 또 그런 와중 속에서도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환 제2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이것을 결재득하는 과정 속에서 좀 외압을 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여당대로 121만 건 내니까 이 왜 검찰이 왜 이렇게 하냐는 내부에 또 볼면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권 분립 법리적인 철저한 이거는 정확하게 날 제가 모르겠어요. 법률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 특검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여야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파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대화록 정국과 댓글 정국이 계속 이 공수가 전환되고 있어요. 예. 대화록 정국이 나오면 야당이 불리하고 댓글 정국이 되면 여당이 불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재와 국면이 달리하면서 계속 공수가 바뀌고 있는 이런 정황이란 말이에요. 본질보다는 예. 주도권 싸움. 아전 네, 아주 예. 유수히 해설하니까 뭐 그렇다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다 압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결코 최선의 그 수사는 아닌 걸 알지만 이렇게 일련을 끌어온다면 자, 그럼 야당에게도 좀 특검을 도입해서 여야가 대신 합의를 하나 해야 돼요. 특검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라는 합의에서 특검 도입한다면 이 물꼬가 좀 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특검과 특위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예. 그 황찬영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하고 이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표결로 하자고 했다가 결국은 순서를 놓고 무산됐습니다. 서로 못 믿는 거죠. 뭐. 네. 민주당 근데 이번 주에 다시 또 이 카드를 놓고 여야 간의 삽박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황교안 법무장관 거는 네. 일단 해임 건의안 냈는데 그것이 24시간,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돼서 자동 네. 폐기됐거든요. 토일자로. 그렇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다시 내려면 아이가 안 돼요. 예. 다음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를 열었을 땐 다시 낼 수 있습니다만 네. 이번 일사부재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는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황교안 법무장관은 일단 좀 접어두고요. 네. 이제 황찬현 이제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미묘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이분의 이제 임명 청문회 했으니까 표결하자 하는 게 새누리당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해주겠다는데 그때 여당에서는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법이 흔히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하고 또 다른 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까지 더 기다려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다음 주 중에는 이번 주 중이죠. 네. 이번 주 중에는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금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사부재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의 중에는 다시 한번 개인 권한을 낼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직권상정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고요.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는 국무위원 임명은 안 된다. 왜 대통령이 청문회 통과 안 된 대통령 임명하려 하냐 이런 비판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가 바뀌면 항상 그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대선 때는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어느 직책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 감사원이 이거 더 헌법기관들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직권상정이라는 게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가 너무 법리적인 사법적인 판단에 무엇을 맡기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좀 봐요. 정치가 해결을 못할 때 그거 법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네. 너무 법리적인 해석, 네. 법적 하자의 문제만 천착하다 보니까 감사원장 임명 동의할 수 있죠. 그리고 황찬현 감사원장 말고 김민태 그 총장 후보자도 그렇고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미 정치를 포기한 행위거든요.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그런데 또 감사원장을 다시 또 직권상정해가지고 임명한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얼마나 또 대치할 그 비밀가 많겠어요. 여야 대치 그건, 얘기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요. 이번 주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 신당 계획 발표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형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짧은 시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제3신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발휘할까의 문제인데요. 그건 과연 안철수 신당이 독립변수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정치상과 아우러서 종속변수에 머물 것인지 문제인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에 누가 더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서 민주당도 긴장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죠. 새누리당으로서도요 무당파 유권자들도 있고요 중도 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결코 비난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보면은 이랬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당초 우리가 알려지기는 신당 창당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 쪽에서 얘기하기를 정치적 그건 아닙니다. 신당 얘기는 지금 당장 28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 세력화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밝힐 거다. 즉 현 정국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시각, 판단과 어떻게 정치 세력화할 것인가. 안철수 의원은 마침 보면 계속 제3당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28일 날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거기 어떠한 내용을 담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기존 정당과 비슷한 내용을 담다면 아마 제3당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뭔가 다른 차별화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의회 파괴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현재로서는. 또 인물도 문제죠. 사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은 내년 6월 2일 있는 지방선거 앞두고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과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참신하고 그러면서도 경륜인 이 삼박자 같은 인물을 갖다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안철수 바람은 그 내년 지방선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갖다 가로막는 블록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위즈덤 센터의 황태순 연구위원 그리고 영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